네,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상담인데요. 우리 교재는 241쪽이고요. 해결 중심 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체로 지금까지 배운 상담 이론들이 외국인들이 거의 다 이걸 창시하고 또 발전시키고 했는 그런 상담들이었죠, 그죠? 근데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인 분께서 학자로서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책에도 인수 김버그라고 했는데 김인수 그 상담 심리학자랑 그리고 이제 그 부인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인수 김버그 부부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에 많은 기여를 우리 한국인께서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 나오는 그 241쪽의 해결 중심 상담에 대해서 2교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강의 이 해결 중심 상담은 조금 이제 빨리 진행해서 될 수 있으면 2교시에 이번 주에 이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기본 가정과 그리고 치료의 원리와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치료적 동맹, 치료 단계, 치료적 질문 기법 이렇게 해서 PPT 자료를 중심으로 그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치료 내지는 상담은요, 흔히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치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약자로 SFBT 이렇게 약자로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단기 치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많은 상담들이 어떤가요? 상담 이론들이 정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깊이 들어가야 되고, 뭐 어떤 데는 2년, 3년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단기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굳이 뭐 치료나 상담이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겠더라. 이게 문제 발생이 문제는 정말 많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다 보지 말고 앞으로 이제 해결 어떻게 할 건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할 건가에 초점을 두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한다. 문제를 막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문제들은 누구나 다 문제점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들은 차치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결에만 이제 초점을 준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지는 강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는 어떤 단기 치료다, 이렇게 단기 상담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개를 하면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체계적 치료라고 하는 여러 접근법 중에 하나다. 말이 꼬이네요. 접근법 중에 하나다. 체계적인 치료, 예, 해결 중심 상담은요. 그리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게 아닙니다. 귀납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좋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외적인 어떤 상황, 내가 지금 만약에 되게 우울하다면 우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울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이걸 우울하지 않는 이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귀납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기와 칭찬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결 중심 접근 방식의 핵심적인 기법이다. 질문하고 칭찬하고 막 이걸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개발해서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기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상담자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자는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강점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현실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자원들 이런 걸 가지고 치료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선호하는 미래와 더 밀접하고 일치하는 인생의 시간을 확인하도록 하고 내담자를 또 그게 맞춰서 지원하고 두 가지 어떤 경우 간의 차이점, 유사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그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속 뭐 기적 질문이라든가 예외 질문이라든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담 기법 중에서. 이게 바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주요 기법들이거든요. 예외적인 질문. 지금처럼 막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그런 게 아니었던 다른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내담자가 더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더 선호하는 미래에 더 이렇게 가까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그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그러면 뭔가? 기본 과정은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상담, 뭐 내담자의 문제를 가지고 내담자가 원래 문제가 내담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제거해 나가는 어떤 방식보다는 미래 해결 이 문제를 제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결이 뭔가 문제 이거는 뭡니까? 이미 옛날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 과정이. 그리고 문제가 없었던 예외 상황이 해결책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예외 상황 이걸 계속 찾아내는 거죠. 내가 지금은 분노가 막 일어나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근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이걸 찾는 거죠. 그게 내한테는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지만 이 불안하거나 분노되거나 이 문제가 있는 이게 그대로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본 가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작은 변화, 지금 당장 뭐 확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상담적인 변화는 내담자와의 협동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혼자 그냥 상담자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가 같이 협동을 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자기 안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가요? 정신분석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상담자가 어쨌든 간에 막 끌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자가 완전 전문가가 되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이걸 보면 어때요? 내담자에게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강점을 결국에는 이 문제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와 경험의 변화는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뭔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이 사회와 상호작용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족이면 가족 아니면은 친구 모든 사회의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 모든 것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의미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이 경험들이 변화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어떤 이런 문제들도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하면 의미 부여 방식이 바뀌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동이 변하면은 내가
굉장히 분노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분노하지 않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지만 그게 다른 방향 의미 부여가 바뀌면은 그 반대도 가능하다. 오히려 뭡니까? 나한테는 전화위복이 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기본 이 그 해결 중심 상담의 가정이죠. 그리고 의미는 행위자나 관찰자의 해석적인 반응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그래서 늘상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상담은 내담자를 전문가로 보고 상담적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다. 상담이라는 건 뭐 내담자가 막 이렇게 상담자가 전문가고 내담자는 뭔가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담자를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다. 왜냐? 내가 내 문제는 내 안에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곧 이 문제에서 더 전문가라는 거죠. 정말 다르죠, 그죠? 내담자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작은 변화를 하게 되면 이는 다른 사람과의 미래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 상담팀은 상담 목표를 함께 나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팀이라고 하면 주변에 이제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담자가. 그러면 그걸 상담 목표를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뭡니까 가족 전체가 다 상담 내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상담 목표를 함께 나누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그 원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바로 상담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본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치료 원리와 목표인데요. 우리 책에서도 7가지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치료 원리와 목표 설정인데요. 그러면 그 치료 원리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이 대응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화가 나고 분노를 막 느껴가지고 완전 그 폭력적인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기에 초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불안하는 하게만 맨날 하느냐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안하지 않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둔다. 그리고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은 물론 정상까지 발견해서 상담에 활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점과 자원은 당연히 뭡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찾아서 상담에 활용하는데 정상까지도 찾아내서 그걸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담자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 원하는 어떤 삶을 위해서 보면 우리가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자원이라든가 기술, 뭐 아니면은 믿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체계, 또 동기, 뭐 아니면은 행동, 또 사회적인 어떤 지지 체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상까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강점이 될 수 있고 자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입니다. 내담자를 전문가로 간주해서요.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있었던 막 이론에만 막 이렇게 이 이론에서만 이론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내담자는 이 내담자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담자가 100명이면 100명 다 어때요? 다르죠. 뭐 만약에 불안 정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안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만 너무 물론 이제 이론을 안 그리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탈이론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론은 뭡니까? 그 이론은 그 사람한테만 어찌 보면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이론은 술찌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약간은
맞는 것 같지만 아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담작에 딱 맞는 이론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이론적이고 규범에 딱 상담의 어떤 규범에만 맞추지 말고 그야말로 뭡니까 내담자 자체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그 이론적인 틀에 맞춰서 내담자를 진단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치료 원리고 목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1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어떤 그 치료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변화는 삶의 일부고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어떤 예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예외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불가피하다. 누구나 다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의 삶이 다르고 내일의 삶이 다릅니다. 돌이켜보면 1년 전에 나와 1년 후인 지금의 나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오늘은 되게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지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원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유발 사건들 아니면은 나의 힘들었던 유년 시절 이런 것들에 계속 매여 있지 말아라는 거죠. 현재의 내가 어떤가? 그럼 나는 현재의 나는 뭡니까? 내담자로 와서 뭔가 변화되고 싶어 하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의 어떤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와 어떤 미래의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담자와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구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내담자의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도 내담자와 함께 그리고 뭡니까 상담팀이라고 했잖아요. 팀. 주변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모두해서 팀으로 해서 원팀으로 해서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 이게 바로 그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치료 원리와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적 동맹인데요. 그 해결 중심 상담에서 치료적 동맹의 오스본이 이제 이 해결 중심 상담의 해결 중심 상담자를 위한 지침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어떤 상담자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했죠. 이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료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람을 분류하지 말고 경청해라. 이거는 뭐 경청은 어느 상담이든 간에 뭡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교과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지 마라. 대신에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게 힘들고 또 어떤 게 앞으로 해결 방안이 될 것이고 목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훈계하지 말고 평등한 입장에서 말해라. 예, 평등한 입장이 되야 됩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성복하게 하지 말고 협력하라. 계속 이제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대항하지 말고 납득을 시켜야 된다.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한 25분에 30분 정도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제가 조금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네요. 대항하지 말고 납득을 시켜라. 협력하고 납득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 또 해결책을 처방하지 말고 권유해라.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내담자하고 상담자는 정말 상담자는 뭡니까? 내담자를 평등하게 돼야 되고 내담자의 강점이라든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내담자의 힘 이걸 믿는 거죠.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문을 해라. 비난하지 말고 조정을 해라. 예, 함께 이제 조정해 나가는 거. 해석하기보다는 탐색을 해라. 그리고 독단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방향을 알려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치료를 하다 보면, 단기 상담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리고 막 고치려고 한다거나 해결책을 막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명령을 하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단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답답하고 또 이제 오랜 기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스보는 해결 중심 상담자를 위해서 이런 이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자문을 해주고 함께 조정하고, 해석이 아니라 왜 저렇게 힘들어 할까, 아니면은 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걸 계속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명령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이 상담자는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면서 긍정적이고 또 건강지향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매 회기마다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이 매 회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변화를 어쨌든 가져가기 위해서 변화에 대한 어떤 상담자는 변화에 대해서 굳게 믿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내담자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면서 내담자를 믿고 그렇게 함께 가는 이제 치료적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치료적 동맹 관계로 가기 위해서 상담자는 이러한 지침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신문하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평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협력하고 납득시키면서 뭔가 해결책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함께 권유해 나가고 자문해주고 조정하고 해석하기보다는 탐색을 통해서 어떤 해결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자의 지침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단계인데요. 치료 단계는 이렇게 7단계, 우리 해결 중심 상담을 7단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가능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요. 개입 방식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과제를 내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변화된 부분을 만약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걸 안정화되게 해야 되겠죠. 이걸 변화된 부분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정화, 그리고 치료 종결, 이렇게 7단계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 개씩 조금 자세하게 볼까요? 예, 당장 가능한 해결책 찾기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나를 욕하는 거, 이걸 멈추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막 나를 욕해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욕하는 걸 내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친구가 욕해서 내가 너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요. 그리고 아니면 우울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내 친구들 또 나를 욕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불안하다. 그러면은 당장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친구들에게 보다 자신감 있게 대처하는 것. 이건 이제 내 손에 달린 거죠. 그럼 부부관계나 뭐 아니면 가족관계 속에서도 만약에 남편이 내지는 부인이 계속해서 나한테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무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뭡니까? 나를 계속 무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멈추게 했다면은 내가 지금 내담자로 오지 않겠죠. 근데 그 사람이,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뭐 이런 걸 내가 당장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못 들은 척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오히려 자신감 있게 니는 나를 무시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내가 이렇게 당당하고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게 바로 당장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하기인데요. 2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내담자와 협의를 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설정할 때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당장 내가 해결책을 찾고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게 이제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러면 문제 상황에서 취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대한 관점을 내가 바꾸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기적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적 질문은 뒤에 가서 우리 상담 기법 할 때 기적 질문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개입 방식을 설정합니다. 네, 개입 방식을 설정할 때 어떤 개입 방식을 써야 될까에 대해서 할 때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 해결 중심 단기 치료도 보면 단기 상담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할 때 이미 일어난 변화는 어떤 건가요? 라든가 뭐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니까 도움이 되시던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더니 좋은 변화가 생기던가요? 그런 변화가 또다시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요? 뭐 이렇게 해서 방식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상담자가 혼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의논을 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함께 개입 방식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전략적인 과제를 내주는데 뭐 다음 상담 시간까지 살아가면서 뭐 우리 땡땡씨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 같이 예외적인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도 찾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제를 내줄 때 만약에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내담자가 왔다라면 그러면은 뭡니까?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감정들을 뭐 다 적어오게 한다거나 과제를 이제 내주는 거죠.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화가 날 때,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그게 언제인지 이런 걸 이제 뭐 아침부터 만약 일주일간 보통 뭐 우리가 상담 주기를 일주일 정도로 뭐 보통 하거든요. 한 주에 뒤에 오기 전까지 그때 한 주 동안 내가 분노가 올라올 때가 언제였는지 이걸 뭐 다 적어오게 한다거나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그걸 찾아서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제 화를 내지 않았을 때 언제 있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본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이제 내주는 거죠. 전략적인 과제 내주기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그 다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냐. 뭐 만약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변화를 감지한 사람들은 또 누가 있나 그런 일을 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질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제가 본인이 똑같은 그 중에서 화가 났을 때 뭐 화가 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올라와서 그걸 참았을 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분노할 순간이었는데도 분노하지 않았는 거 이런 걸 이제 적어 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친구가 나를 놀렸는데 나 괜찮았어요 라든가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온 거죠. 왜냐하면 가능한 당장 가능한 해결책으로서 그래 친구들이 놀려도 나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그래 니들이 놀리든가 말든가 나는 정말 괜찮아 라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 긍정적인 변화 강조 부분을 지나서 변화된 부분이 이제 그러면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죠. 계속 그러면 변화된 부분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습관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안정적으로 되면 치료를 종결하게 됩니다. 네, 이래서 이제 단기 상담 같은 경우 단기 해결 중심 그냥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놔두고 지금 당장 해결을 하는 거죠. 내가 분노가 올라온다 아니면 우울한
근데 그 우울함, 어떨 때 내가 우울한지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내서 그 우울한 상황을 우울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울하지 않게 만들었는 걸 계속 그 상황을, 그 변화된, 우울하지 않게 된 그 변화를 계속 안정되게 가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단계다, 치료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담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 기법이 있습니다. 질문 내지는 이제 치료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적질문. 여러분들 기적질문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이제 꼭 뭐 상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디 워크숍을 가거나 이럴 때도 이제 기적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있는 어떤 우울함이 사라졌다면 이라든가,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라든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사라졌다면? 이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적질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자 혹은 내담자에게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마음속에 그려보도록 질문하는 방법이 바로 기적질문입니다.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251페이지에 기적질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잠에서 깨니까, 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어. 문제가 사라졌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어떨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척도, 거기에 이어서 척도 질문인데요. 이 척도 질문은 3교시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